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올해 안에 뒤집히는 건 바깥에서 누가 갑자기 도와줘서라기보다 1번 분들이 더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게 되는 데서 시작돼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정성이 다음 풀이에도 힘이 됩니다. 1번은 홍비단 매듭이에요. 붉은 비단이 먼저 들어왔다면 오래 묶어둔 마음이나 미뤄둔 선택이 올해 안에 풀릴 수 있어요. 참고만 있었던 일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요. 홍비단 매듭이 끌린 이유는 간단해요. 1번 분들은 뭔가를 오래 묶어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봐, 괜히 문제 삼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참고 온 게 있네요. 겉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이 지쳤어요. 사람한테도 지쳤고 반복되는 생활에도 지쳤고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지친 모습이에요. 맨 앞에 명두가 떠요. 명두는 그냥 얼굴만 비추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던 사실을 정면에 세워놓는 물건이에요. 1번 분들, 요즘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자꾸 걸렸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올라오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사실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 이 일, 이 자리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요. 명두가 맨 앞에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답을 몰라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바꿔야 하니까요. 바꾸려면 말해야 하고, 말하려면 부딪혀야 하고, 부딪히면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지금까지 조용히 덮어둔 거예요. 이 명두가 맨 앞에 있다는 건요. 올해 1번 분들은 더 이상 남 탓만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남 탓만 할 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아, 내가 사실은 알고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동안은 상황이 나를 묶고 있다고 느꼈다면 올해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보게 돼요. 1번 분들 중에는 오래된 관계 하나가 보여요. 연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으로 끌고 온 관계예요. 상대가 나쁘기만 해서 못 끄는 것도 아니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엔 좋았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두는 지금의 사실을 봐요. 예전의 정, 예전의 도움, 예전의 좋은 말 말고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봐야 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더 불안한지, 연락이 오면 반가운지, 아니면 또 뭘 요구할까봐 긴장되는지, 이걸 봐야 해요. 1번 분들은 올해 사람을 볼 때 추억보다 현재 반응을 봐야 해요. 이게 연애라면요. 상대가 예전에는 다정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한 번은 잡아줬을 수 있어요.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쉽게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답장이 늦으면 내가 먼저 불안해지고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채워지기보다 더 허전하다면 그건 봐야 해요. 연애는 기다림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가족이라면 더 어렵죠. 가족이라서 끊을 수 없고, 가족이라서 말하기 어렵고, 가족이라서 더 오래 참았어요. 내가 말하면 불효 같고, 내가 선을 그으면 못된 사람 같고, 내가 힘들다 하면 집안이 흔들릴 것 같았겠네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선은 필요해요. 내가 늘 받아주는 역할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올해는 가족 안에서도 내 마음을 정확히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직장이나 일이라면 1번 분들은 조용히 버텨온 사람이에요. 남들이 피하는 일, 티 안 나는 일, 누가 정리해야 하는 일, 뒤에서 잡아줘야 하는 일을 해왔네요. 그런데 누가 알아줬나요? 가끔은 알아주는 척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이나 위치 변화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쌓였어요. 내가 없으면 일이 흔들릴 텐데 왜 내가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를까? 이런 마음이요. 그 옆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속이 깊어요. 겉으로 보면 잔잔한데 밑으로는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1번 분들 남 앞에서 웬만하면 티 안 냈겠네요. 힘들어도 농담처럼 넘기고 속상해도 괜찮아 하고 지나가고 누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린 적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눌러둔 거예요. 우물이 뜨면 속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물도 고이면 탁해지죠. 마음도 그래요. 말하지 않은 서운함, 받지 못한 인정, 참고 넘긴 손해, 나만 감당한 책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말에도 터져요. 1번 분들 올해 안에 그런 순간이 한 번 올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말에 마음이 확 내려앉거나 평소 같으면 넘겼을 일에 갑자기 이건 아니다 하고 선이 그어지는 순간이요. 이 우물은 1번 분들의 외로움도 말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속을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단체 안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있었네요. 내가 말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참고 내가 힘들다 하면 누군가는 너만 힘드냐 할까봐 말을 줄였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깊어졌어요. 1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오늘 들은 말, 어제 참은 일, 다음 달 나갈 돈, 저 사람한테 해야 하는 말, 못 끝낸 일, 이런 게 한꺼번에 올라와요. 그러다가 휴대폰을 보거나 괜히 영상을 틀거나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우물이에요. 깊이 가라앉은 마음을 볼 자신이 없어서 다른 걸로 덮는 거예요. 직장 쪽으로 보면 1번 분들은 묵묵히 해온 일이 있어요. 남들이 잘 모르는 일,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일, 누군가 뒤에서 정리해야 굴러가는 일, 이런 걸 계속 해왔네요. 그런데 인정은 부족했어요. 내가 빠지면 티가 나는데 내가 할 때는 당연한 일처럼 넘어갔어요. 이게 마음에 쌓였어요. 돈 쪽으로 보면 1번 분들은 큰 욕심보다 안정 욕구가 강해요.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 매달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쓴 만큼 남았으면 좋겠고, 내가 애쓴 만큼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돈이 자꾸 애매하게 새거나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쓰는 돈이 있거나 정 때문에 손해본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물 안에 가라앉아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는 남아있죠. 방울이 같이 떠요. 이건 작은 신호예요. 큰 사건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연락, 작은 제안,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갑자기 본 공고, 우연히 들은 이야기처럼 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요. 1번 분들은 올해 그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 2번 들리거나 어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거나 예전에 닫아둔 일이 다시 보이면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게 그냥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장이라면 누가 툭 던진 말이 있어요. 너 다른 부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일 너한테 맞지 않아. 요즘 이쪽 사람 뽑는다더라. 그 말이 지나가듯 들렸는데 계속 생각나요. 그게 방울이에요.
관계라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이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늘 연락하던 사람한테서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신호예요. 돈 문제라면 카드값, 자동 결제, 미뤄둔 정산, 받을 돈, 나갈 돈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왜 계속 나가고 있지? 이 돈은 왜 아직 못 받았지? 이런 식으로요. 1번 분들은 올해 특히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잘 보셔야 해요. 문자, 카톡, 메일, 알림, 추천 영상, 우연히 본 글, 채용 공고, 강의 안내, 부동산 알림, 은행 알림 이런 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중 하나가 현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무거나 덥석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보이는 것, 마음에 계속 남는 것,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보세요. 방울은 또 말해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1번 분들이 계속 속으로만 삼키니까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올해는 작은 말부터 해야 해요. 나 그건 어렵겠어. 이번에는 내가 못해. 그 돈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한테 불편했어. 이렇게요. 처음부터 크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작게라도 소리를 내야 상대도 알아요. 숨은 원인에 장독대가 떠요. 장독대는 오래 묵힌 거예요. 1번 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게 참았고 버텼고 준비했고 마음 안에서 수없이 계산했어요. 다만 겉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장독 안에 담긴 건 밖에서 바로 보이지 않죠. 그 안에서 익어요. 그런데 오래 익은 건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야 해요. 계속 덮어두면 좋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상할 수도 있어요. 1번 분들이 오래 안에 뒤집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래 묵힌 마음이 이제 꺼낼 때가 된 거예요. 미뤄둔 말, 미뤄둔 선택, 미뤄둔 정리, 미뤄둔 시작. 이 네 가지 중 하나는 올해 안에 건드리게 돼요. 장독되는 집안의 오래된 문제도 같이 봐요.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말, 돈 문제, 책임 문제, 누가 항상 양보하는지, 누가 항상 참는지, 1번 분들 가족 안에서 늘 조용히 넘어간 쪽일 수 있어요. 싸움이 싫어서 부모님 걱정할까봐, 형제자매 사이 불편해질까봐, 배우자나 연인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내가 접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쉽지 않아요. 접어도 마음이 다시 펴져요. 장독대는 또 시간의 카드예요. 1번 분들한테 올해 오는 반전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둔 시간이 만든 결과예요. 내가 참고 온 시간, 배운 시간, 일한 시간, 견딘 시간, 혼자 생각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헛수고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걸 계속 감춰두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1번 분들은 올해 안에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출근길이 바뀌거나,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돈 쓰는 방식이 바뀌거나, 매일 하던 역할을 더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아주 극적인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나 이제 이거 안 해 하고 멈추는 일이 생겨요. 그 멈춤이 1번 분들한테는 큰 반전이에요. 그동안 1번 분들은 책임감 때문에 너무 오래 버텼어요.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갈까 봐, 내가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돈 얘기하면 쪼잔해 보일까 봐, 내가 싫다 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참고 가기 어려워요. 몸도 마음도 더는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게 돼요.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바꾸는 쪽이에요. 후반에 마지굿이 떠요. 마지굿은 새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새 것을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하죠. 1번 분들, 올해 새 기회가 들어오려면 기존에 붙잡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해요. 자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돈 나가는 습관도 그래요. 꽉 찬 방에는 새 물건이 못 들어오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지굿이 뜨면 집 안 정리가 실제로 도움이 돼요. 특히 오래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아까워서 둔 물건,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는 물건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1번 분들 우는 물건에 붙은 기억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보여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둔 것들이 실제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옷장, 서랍, 침대 및 책상 위, 휴대폰 사진첩, 연락처. 이런 데를 정리하면 마음도 같이 가벼워져요. 1번 분들이 새 운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현실 행동은 거창하지 않아요. 먼저 자동 결제부터 확인하세요.
안 쓰는 구독, 묵혀둔 서비스, 괜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보세요. 이름만 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지우지 않아도 알림을 끄거나 거리를 두면 돼요. 사진첩도 봐야 해요. 계속 마음 붙잡는 사진이 있으면 따로 빼두세요.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1번 분들한테는 현실적인 정리예요. 맞이굿은 새 사람을 받는 뜻도 있어요. 새로운 인연, 새 조언자, 새 일거리, 새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못 받아요. 예전 사람 생각, 예전 실패 생각, 예전 상처 생각으로 가득하면 새 사람이 와도 의심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정리가 먼저예요. 새 우는 빈틈으로 들어와요. 옆에 산신이 떠요. 산신님은 뿌리예요. 1번 분들은 혼자 결정하려고 하면 생각이 너무 깊어져요. 계속 파고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믿을 만한 어른, 선배,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꼭 엄청 다정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말은 짧은데 정확한 사람일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감정 받아주기만 하는 말보다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산신이 외부 변수로 뜨면 집안 어른,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지역이나 터전과 관련된 도움도 볼 수 있어요. 이사, 집 문제, 직장 내 자리 문제, 가족 책임 문제와도 연결돼요. 1번 분들이 올해 뭔가를 바꾸려 할 때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봐라 하는 식으로 현실을 보게 돼요. 내 마음만 볼 게 아니라 내 생활 기반도 봐야 해요. 1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도움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크게 주는 사람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 나를 위로만 해주는 사람보다 이건 이렇게 해봐 하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 혹은 내가 무너질 때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쪽으로 봐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 중요해요. 산신은 또 몸을 쓰라는 말도 해요. 생각만 하면 더 깊이 빠져요. 1번 분들은 머리로 너무 많이 살았어요. 산책, 등산, 청소, 정리, 장보기, 몸을 움직이는 일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아무리 분석해도 몸이 가만히 있으면 답답함이 계속돼요.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정리돼요. 결실에 쌀가마니가 떠요. 이건 실제로 쌓이는 결과예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1번 분들은 올해 안에 고정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어요. 고정 수입, 안정된 일거리, 다시 잡히는 생활 루틴, 꾸준히 들어오는 도움, 밀림 보상 같은 쪽이에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까지 흩어졌던 생활이 조금씩 쌓이는 쪽으로 바뀌어요. 돈으로 보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새는 구멍을 찾는 게 먼저예요. 1번 분들은 큰 돈을 막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작게 새는 돈을 놓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 자잘한 결제, 정리 안 된 회비, 부탁받고 쓴 돈, 돌려받지 못한 돈, 이런 게 모이면 생각보다 커요. 오래 뒤집히려면 돈 문제도 감정으로 보지 말고 숫자로 봐야 해요. 누가 미안해 할까봐 말 못하는 돈은 결국 내 마음만 상하게 해요. 1번 분들은 올해 조금씩 쌓이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매일 10,000원, 매주 1시간, 매달 하나 정리하는 것. 이런 게 쌓여서 바뀌어요.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이 1번 분들한테 맞아요. 장독대와 쌀가마니가 같이 있다는 건 한 번에 뒤집는 것보다 묵히고 쌓아 만든 결과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올해는 그 쌓인 걸 꺼내 쓰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쌀가마니는 내 몫을 챙기는 뜻도 있어요. 1번 분들, 올해는 내 몫을 너무 쉽게 양보하지 마세요. 시간도 내 몫이고, 돈도 내 몫이고, 마음도 내 몫이에요. 누가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지 마세요. 상대가 힘들다 해서 내가 무조건 감당할 필요 없어요. 도움은 주되 내 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주면 안 돼요. 마지막에 미륵불이 떠요. 미륵불은 기다림 끝에 새 문이 열리는 거예요. 1번 분들은 올해 안에 전부 완벽해진다기보다 내년에 가져갈 방향이 확실해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였다면 올해 안에 이쪽으로 가야겠다 가 돼요. 이 차이가 커요. 방향이 생기면 몸이 움직이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요.
1번 분들 올해 반전은 남들이 보기엔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엄청 커요. 그동안 못하던 말을 하고 못 끊던 걸 끊고 못 열던 걸 열어요. 그리고 그 뒤에 생활이 조금씩 달라져요. 미륵불은 기다림 끝이라고 했죠. 1번 분들 오래 기다렸어요. 누군가 알아주길 기다렸고,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렸고, 상대가 바뀌길 기다렸고, 내 마음이 저절로 괜찮아지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기다리는 쪽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끝나고 내가 움직이는 쪽이에요. 그게 진짜 바뀌는 지점이에요. 현실 조언을 딱 드릴게요. 1번 분들은 올해 안에 세 가지를 꼭 하셔야 해요. 정리, 말하기, 숫자 보기예요. 정리는 물건과 사람과 연락처를 정리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불편한 걸 계속 삼키지 않는 거예요. 숫자 보기는 돈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올해 안에 생활이 달라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보고 나서 바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올해 안에 더는 모른 척하면 안 되는 문제 하나, 그 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오래 안 쓰는 물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버리기 어렵다면 따로 빼놓기라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제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면 충분해요. 1번 분들 올해 안에 뒤집히는 건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예요. 남이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는 버티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실도 따라 움직여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올해 안에 꼭 정리하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이번 고르신 분들 올해 안에 애매하게 묶여있던 사람, 약속, 돈, 문서 중 하나는 정리돼요. 좋게 넘어가는 척 하면서 계속 끌려가던 일은 오래 못 가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이번 분들 풀이는 현실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좋은 말만 하진 않을게요. 대신 필요한 말만 드릴게요. 천국 방울이 끌린 이유는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려주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 약속 계속 두면 안 되는데, 이 돈 문제 그냥 넘어가면 나만 손해 보겠는데, 이 느낌이 있었죠. 맨 앞에 매듭이 떠요. 이번 분들 지금 얽힌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맡은 역할일 수도 있고, 돈과 관련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부탁, 작은 이해, 작은 배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됐고, 이번 분들만 계속 감당하는 모양이 됐어요. 매듭이 뜰 때 제일 중요한 건요, 풀 수 있는 매듭인지 잘라야 하는 매듭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대화로 풀리고, 어떤 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건 그냥 잘라야 해요. 이번 분들은 올해 그 구분을 하게 돼요. 이번 분들은 정 때문에 오래 끌고 온 게 있어요. 상대가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상황이 아주 단순한 것도 아니어서 더 어려웠네요. 그래서 주변에 말해도 답이 시원하게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냥 끊어, 그냥 참아. 이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돈이 얽혔거나 가족이 얽혔거나 오래된 전기 있거나 일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갑자기 선을 그으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매듭은 반복되는 패턴도 말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약속을 미루고 이번 분들이 이해하고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고 또 넘어가고 이게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상대 사정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계속 내가 맞추는 구조가 됐어요. 이번 분들은 올해 그 반복을 끊어야 해요. 관계라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상대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빨라요. 내가 필요할 때는 바쁘다고 해요. 상대가 힘들 때는 내가 들어줘요. 내가 힘들 때는 대충 넘겨요. 좋은 말은 하는데 책임지는 행동은 적어요.
이런 관계면 오래 정리 대상이에요.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돈 문제라면 더 분명해요. 빌려준 돈 대신 내준 돈, 같이 쓴 돈, 정산 안 된 돈, 내가 더 많이 부담한 돈, 작은 금액이라고 계속 넘어가면 나중에는 감정까지 상해요. 이번 분들은 올해 돈 얘기를 미루면 안 돼요. 돈이 얽힌 관계는 돈부터 정리해야 감정도 정리돼요. 지난 흐름에 보자기가 있어요. 이건 감춘 말이에요. 이번 분들도 다 말 안 했고 상대도 다 말 안 했어요. 서로 괜찮은 척 했거나 혹은 한쪽이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죠. 보자기 안에 넣어둔 건 언젠가 열려요. 올해 그게 열릴 가능성이 커요. 이번 분들 주변에는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손해는 절대 안 보려는 사람이에요. 말은 좋게 하는데 결과를 보면 이번 분들한테 부담이 넘어와요. 이번 분들은 올해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해요.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뭘 했는지요. 보자기가 떠서 조심해야 할 건 비밀이에요. 내가 숨긴 비밀일 수도 있고 상대가 숨긴 사정일 수도 있어요. 돈 문제라면 정확한 금액을 다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한 내용과 나한테 말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일 문제라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일부러 흐리게 둔 모습도 보여요. 올해는 덮어둔 걸 그대로 두면 더 커져요. 확인해야 해요. 보자기는 또 체면이에요. 겉으로 보기 좋게 포장한 것.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불편한 것. 이번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괜찮은 관계, 괜찮은 일, 괜찮은 계약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편했던 게 있어요. 이걸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했을 거예요. 남들은 좋아 보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재 자리에 신칼이 떠요. 이건 정리예요. 올해 이번 분들은 결정을 미루면 손해가 커져요. 신칼은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하고, 돈 문제는 돈 문제라고 말해야 해요. 괜히 관계 상할까봐 돌려 말하면 상대가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이 올해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말로만 한 약속이에요. 나중에 줄게. 다음에 정리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금액,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또 흐려져요. 신칼이 떴다는 건 조금 냉정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냉정하다는 게 못되게 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 그동안 너무 상대 사정까지 이해했어요. 상대가 힘들다니까 이해하고, 바쁘다니까 이해하고, 나중에 한다니까 기다리고, 미안하다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반복되면 그건 사정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이번 분들은 올해 패턴을 봐야 해요. 신칼은 말의 칼도 돼요. 말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의 기준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은 그동안 말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돌려 말했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척 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건 어렵다. 나는 이 조건이면 못한다. 이 돈은 언제까지 정리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숨은 원인에 오색 실타래가 떠요. 이건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엉킨 거예요. 이번 분들이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 건드리면 다른 게 따라 나와요. 돈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감정 문제가 나오고 감정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가족 문제가 나오고 가족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체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피곤해졌던 거예요. 오색 실타래가 뜨면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면 더 엉켜요. 이번 분들은 올해 제일 현실적인 문제부터 잡아야 해요. 돈이면 돈부터, 문서면 문서부터, 역할이면 역할부터. 감정은 그 다음이에요. 감정부터 말하면 대화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다. 그래서 이 돈을 언제 정리할 건데 가 먼저예요. 왜 나를 무시해? 보다 이 일은 앞으로 누가 맡을 건데 가 먼저예요. 팩트로 가야 이번 분들이 덜 다쳐요. 이번 분들한테는 관계에서 삼각 구조도 보여요.
나와 상대 둘만의 문제 같지만 중간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처럼 제3자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중간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다 말하면 나중에 말이 돌아요. 이번 분들은 올해 말이 돌아서 피곤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얘기는 당사자와 직접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한 말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오색 실타래는 또 여러 감정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화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이번 분들은 올해 마음이 정리되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은 원래 섞여 있어요. 대신 현실 기준을 잡아야 해요. 이게 나를 계속 손해보게 하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면 충분해요. 후반에 해원굿이 떠요. 해원굿은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번 분들 그동안 속으로 많이 억울했어요.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혹은 내가 너무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네요. 그런데 참은 만큼 상대가 알아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올해는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풀어야 한다고 해서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무엇을 감당했는지, 상대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말해야 해요. 이게 이번 분들한테는 해원이에요. 상대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게 진짜 풀림이에요. 해원굿이 뜨면 눈물도 보여요. 혼자 울었거나 울고 싶었는데 못 울었거나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꾹 참은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봤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걸 알고, 내가 참고 있는 걸 알고, 상대가 그걸 편하게 여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속상했죠. 해원구스는 또 사과를 기다리던 마음도 말해요. 상대가 언젠가 알아주겠지. 언젠가 미안하다고 하겠지. 언젠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기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들 올해는 사과를 기다리느라 내 시간을 더 쓰면 안 돼요. 사과가 오면 좋고 안 와도 나는 정리해야 해요. 상대의 깨달음에 내 인생을 맡기면 너무 늦어요. 글문도사가 옆에 떠요. 이건 기록이에요. 올해 이번 분들은 말보다 글이 중요해요.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문자로 남기세요. 일이면 메일로 정리하세요. 돈이면 계좌 내역과 날짜를 남기세요. 가족끼리라도 중요한 약속은 기록하세요. 기록한다고 전기 없는 게 아니에요. 기록해야 오해가 줄어요. 글문도사가 뜨면 시험, 자격, 문서, 계약, 신청, 합의 같은 것도 같이 봐요. 이번 분들 중에는 올해 어떤 서류 하나가 정리되거나 미뤄둔 신청을 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보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대충 넘겼던 조항, 작은 글씨, 만료일, 납부일, 제출일 같은 거 확인하세요. 올해는 이런 작은 글자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번 분들 계약서나 신청서 볼 때 귀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자동 연장, 위약금, 환불 조건, 지급일, 담당자 이름, 책임 범위 이런 걸 봐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과 돈이 얽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적어라는 말이 나와도 적어야 서로 덜 다쳐요. 기록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예요. 글문도사는 이번 분들의 말재주도 살려요. 이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터지면 손해지만 차분히 정리해서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말하기 전에 적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는 못하는 것, 상대에게 확인할 것. 이 세 가지를 적고 말하면 덜 흔들려요. 그냥 즉흥으로 말하면 상대가 감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결실에 도장이 떠요. 이건 확정이에요. 애매했던 일이 결정돼요. 좋은 쪽으로든 정리되는 쪽으로든 일단 흐릿했던 게 선명해져요. 이번 분들 올해 안에 이제 결론 났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이 찍히거나 합의가 되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새 조건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문서가 통과되거나 반대로 거절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더 이상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장이 뜰 때 조심할 건 충동적으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올라온 날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문서가 있으면 하루는 묵혀보고 다시 보세요.
돈이 걸린 일은 주변 말만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분들은 올해 확인이 곧 보호예요. 이번 분들 중에는 계약이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일 관련 계약, 집 관련 계약, 보험이나 금융 관련 문서, 동업 제한, 거래 조건, 합의서, 신청서 같은 게 보여요. 그런데 무조건 좋다고만 보진 않아요. 조건을 봐야 해요. 겉으로 좋아 보여도 내가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으면 다시 조정해야 해요. 이번 분들은 올해 좋은 말보다 좋은 조건을 봐야 해요. 도장은 관계에서도 나와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하고 관계의 형태가 정해질 수 있어요. 계속 볼 사람인지, 거리를 둘 사람인지, 함께 일할 사람인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사람인지, 그게 정해져요. 정해지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애매한 것보다 나아요. 애매함이 이번 분들을 제일 지치게 했어요. 마지막에 회원동자가 떠요. 회원동자는 맺힌 걸 풀어주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올해 누군가와 완전히 화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화해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이번 분들이 마음에서 놓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반응만 보면서 살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올해는 그 고리를 끊게 돼요. 관계로 보면 오래 애매했던 사람이 정리될 수 있어요. 계속 연락은 하는데 책임은 없는 사람, 가까운 듯 하지만 필요할 때 빠지는 사람, 좋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허전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편해져요. 내 에너지를 덜 뺏기니까요. 일로 보면 역할 조정이 있어요. 내가 떠맡던 일을 내려놓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보거나 말로만 하던 걸 문서로 남기게 돼요. 돈으로 보면 받을 돈, 줄 돈, 같이 쓴 돈, 정산 문제가 보이네요. 작은 금액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손해를 계속 넘기면 상대는 그걸 배려가 아니라 허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이 올해 꼭 기억해야 할 현실 팩트는 이거예요. 사람은 말보다 반복 행동으로 봐야 해요. 한 번 늦는 건 사정일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습관이에요. 한 번 말이 바뀌는 건 착오일 수 있어요. 계속 바뀌면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한 번 부탁하는 건 관계일 수 있어요. 계속 부탁만 하면 이용이에요. 이 기준을 잡으세요. 이번 분들은 올해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착한 것과 만만한 건 달라요. 배려와 희생도 달라요. 상대가 고마워하고 조심하는 관계면 배려가 맞아요.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해서 넘기면 희생이에요. 이 차이를 봐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사람이나 일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감정 빼고 사실만 적어 보세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요. 이렇게 적어 보면 내가 어디서 계속 손해를 봤는지 보여요. 그리고 또 앞으로 중요한 약속은 문자로 남기세요. 아까 말한 거 정리하면 이거 맞지?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도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맺힌 말이 있으면 종이에 적고 찢어버리세요. 그날 깨끗한 물 한 그릇 올리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더는 억울한 마음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신령님께서도 정성으로 꺼낸 마음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분들 올해 안에 뒤집히는 건 관계와 약속이에요. 감정으로 끌려가지 말고 사실로 정리하세요. 그래야 이번 분들이 덜 다치고 더 빨리 빠져나와요. 이 풀이가 필요했던 분들은 좋아요로 마음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올해 안에 꼭 끝내고 싶은 약속 하나를 남겨보세요. 3번 고르신 분들, 팩트부터 말할게요. 올해 안에 돈과 자리 쪽으로 현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3번 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들어와요.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금빛 쌀그릇이 끌린 이유는요. 3번 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안정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보다 통장 잔고가 중요하고 막연한 희망보다 실제 일거리가 중요하고 누가 알아주는 말보다 내 자리가 확실해지는 게 더 급한 분들이세요. 맨 앞에 방석이 떠요. 방석은 자리예요. 내가 앉을 자리, 맡을 역할,
직장 안에서의 위치, 집 안에서의 책임, 돈 벌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봐요. 3번 분들 올해 계속 내 자리는 어디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어도 완전히 편하지 않고 일을 해도 제대로 인정받는지 모르겠고 집에 있어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네요. 방석이 앞에 뜨면 자리 문제가 중요해요. 3번 분들은 올해 자리 이동, 역할 변화, 업무 변경, 수입 구조 변화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계속 갈 자리인지 아니면 잠시 버티는 자리인지 확인하게 돼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맡는 일이 달라질 수 있고, 누군가는 부업이나 새 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계속 떠맡던 책임을 조정하게 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있어야 돌아간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고마움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당연함으로 굳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빠지면 티가 나는데 내가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구조.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패턴이 보이네요. 방석은 자존심도 말해요. 3번 분들은 내 자리 없이 떠도는 느낌을 싫어해요. 어디에 있든 내 몫이 분명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내 몫이 흐릿했을 수 있어요. 일은 하는데 내 이름은 안 남고 책임은 지는데 권한은 부족하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길은 좁고 이런 식으로요. 올해는 이걸 바꿔야 해요. 지난 흐름에 다듬이돌이 떠요. 이건 반복 노동이에요. 3번 분들 진짜 많이 하셨어요. 티 안 나는 일, 남들이 당연하게 여긴 일,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바로 티 나는 일을 오래 해왔어요.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돈 관리든 사람 챙기는 일이든 계속 반복했네요. 그런데 보상은 늦었어요. 인정도 늦고 돈도 늦고 쉬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다듬이돌이 뜨면 마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왜 힘든 건 나만 알고 결과는 남들이 가져가지? 왜 나는 계속 버티는 역할이지? 이런 생각이요. 3번 분들, 그 생각 괜히 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불균형이 있었어요. 3번 분들 중에는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자신감이 줄어든 분도 있어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뭘 잘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돈 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듬이돌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말해요. 남들은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귀찮고 오래 걸리는 일. 3번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서류 정리, 손님 응대, 가족 챙김, 집안 살림, 업무 뒤처리, 사람 기분 맞추기, 돈 계산, 이런 게 계속 쌓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큰일로 안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현재 자리에 장군신이 떠요. 이제는 가만히 참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장군신은 나서는 카드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받을 건 받겠다고 말하고, 내가 맞지 않을 건 맞지 않겠다고 말해야 해요. 3번 분들 올해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으면 손해봐요. 잘하는 사람이면서 조용하기만 하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내가 한 일을 문서로 정리해야 해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고 보여줘야 해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알려야 해요. 기다리는 손님만 보고 있으면 늦어요. 프리랜서나 개인 일 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가격표, 작업물, 후기, 소개글을 정리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올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야 돈이 움직여요. 장군씨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몫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은 그동안 내 몫을 말할 때 미안해 했어요. 돈 얘기하면 부담 줄까봐, 수고했다고 말해달라 하면 없어 보일까봐, 조건을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방식이 안 맞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 척하거나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장군신이 현재에 있으면 승부를 피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평가, 면담, 프로젝트, 지원, 이직 준비, 사업에서는 홍보, 가격 조정, 신상품, 손님 관리, 정산, 관계에서는 역할 분담, 돈 부담, 책임 나누기, 이런 걸 해야 해요. 말만 들으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3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해왔어요. 이제는 해온 걸 드러내야 할 때예요. 숨은 원인에 쌀그릇이 떠요. 이건 생계예요. 3번 분들이 예민했던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살림이 걸려 있어서예요. 나갈 돈이 보이고, 고정비가 부담되고, 가족 비용이나 생활비가 신경 쓰이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남들은 천천히 하라고 하지만 3번 분들은 천천히만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쌀그릇이 숨은 원인에 있으면 돈을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봐야 해요. 3번 분들은 돈을 막 쓰는 문제보다 관리가 흐려져서 스트레스가 커진 쪽이 보여요. 작은 돈이 여러 군데서 새거나 받을 돈을 못 챙기거나 내가 제공하는 가치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돈 얘기하면 사람이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돈 얘기를 정확히 해야 관계도 덜 상해요. 처음부터 가격을 말하고, 기간을 말하고, 가능 범위를 말해야 해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서운해지면 더 힘들어요. 특히 일을 부탁받는 분들은 무료로 해주는 걸 줄여야 해요. 작게라도 대가가 있어야 3번 분들의 자존감도 지켜져요. 쌀그릇은 또 기본기를 말해요. 3번 분한테 올해 필요한 건 대박보다 기본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 확인하기, 밥 챙겨 먹기, 잠 줄이지 않기, 일정 정리하기, 받을 돈 놓치지 않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격으로 정리하기. 이런 기본이 올해 동의를 만들어요. 기본이 무너지면 좋은 제안이 와도 감당이 안 돼요. 후반에 꽹과리와 장구가 떠요. 이건 판을 여는 소리예요. 3번 분들 올해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해요. 알려야 해요. 연락해야 해요. 제안해야 해요. 지원해야 해요. 홍보해야 해요. 누가 먼저 알아봐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늦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전 손님한테 다시 연락해 보세요.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이 정도로도 돼요. 직장인은 성과를 정리해서 상사나 팀에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구직 중인 분들은 이력서만 저장해 두지 말고 실제로 넣어야 해요. 프리랜서는 작업물 올리고 가격을 명확히 해야 해요. 3번 분들 올해 돈은 소리낸 쪽에서 움직여요. 꽹과리와 장구가 뜨면 홍보, 알림, 발표, 연락, 소개가 중요해요. SNS를 하는 분들은 묵혀둔 계정 다시 살려도 좋아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메뉴판, 가격표, 안내글을 다시 정리하세요. 직장인은 업무 보고를 더 명확히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열심히 했다는 걸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꽹과리와 장구는 리듬도 말해요. 3번 분들 일하는 리듬이 무너졌을 수 있어요. 한번 몰아서 하고, 지쳐서 멈추고, 다시 급해져서 몰아서 하고, 이 패턴이면 몸도 마음도 지쳐요. 올해는 매일 조금씩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매일 홍보 하나, 매주 연락 하나, 매달 정산 하나, 이렇게 반복해야 해요. 옆에 제동자가 떠요. 작은 돈이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기보다 작은 기회가 먼저 와요. 작은 주문, 작은 제안, 작은 수당, 작은 환급, 작은 부수입, 작은 도움. 3번 분들은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정도 벌어서 뭐 해? 하면 안 돼요. 올해에는 작은 돈이 다음 돈을 불러요. 제동자가 뜨면 기회가 귀엽게 와요. 거창한 계약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해볼래?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얼마에 가능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뒤에 연결이 생겨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작은 제안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보는 게 좋아요. 다만 공짜 노동은 안 돼요. 작아도 대가는 있어야 해요. 3번 분들은 올해 돈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로만 보면 답답해요. 월급만, 한 손님만, 한 거래처만, 한 사람의 도움만 보면 불안해져요. 작은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따로 들어오는 길, 내가 잘하는 걸 팔 수 있는 길, 예전 경험을 다시 쓰는 길, 이런 걸 만들어야 해요. 제동자는 작지만 시작을 만들어줘요. 제동자는 즐거움도 있어요.
3번 분들은 너무 생계 때문에만 움직이면 금방 지쳐요. 작은 돈을 벌어도 내가 조금 재미를 느끼는 쪽이면 오래 가요. 내가 잘하고 남들이 필요로 하고 너무 몸을 갈지 않아도 되는 일, 이 접점을 찾아야 해요. 그게 올해 3번 분들의 새 돈길이에요. 결실에 돼지머리가 떠요. 이건 재물 발원, 큰 복, 고사와 연결돼요. 3번 분들은 올해 돈 들어오는 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고정 수입만 보던 분은 부수입을 만들 수 있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은 손님이 다시 붙을 수 있고, 직장인은 성과금이나 수당, 업무 확장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들어오는 만큼 나갈 것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들어오는 날 바로 나눠 놔야 해요.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돈복도 돈복인데 돈 관리예요. 돈 들어오면 생활비, 비상금, 갚을 돈, 다시 투자할 돈을 먼저 나눠두세요. 그냥 한 통장에 두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나가요. 올해는 통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돼요. 잔고가 눈에 보여야 불안이 줄어요. 돼지머리가 결실로 뜨면 축하받을 일도 있어요. 아주 큰 성공이라고 단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해냈네 하는 결과가 생겨요. 가게 매출이 조금 오르거나 밀린 돈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내 일을 인정하거나 가족 안에서 내 수고를 알게 되는 일이요. 3번 분들한테 이 인정은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었다는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돼지머리는 고사를 말하기도 해요. 일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정리하거나 새 수입을 만들 때 마음으로라도 작은 발언을 해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현관 닫고 부엌 정리하고 깨끗한 물 올리고 내가 올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면 돼요. 돈은 막 쓰는 사람보다 귀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요. 마지막에 용광신이 떠요. 용광님은 큰 물길과 자금이에요. 3번 분들한테 동일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길은 막힌 데를 뚫어줘야 흘러요. 정리 안 된 가격표, 미뤄둔 연락, 오래된 거래처, 안 올린 작업물, 덮어둔 정산, 대충 넘긴 계약, 이런 게 막힌 돌이에요. 그걸 치워야 물이 와요. 3번 분들 중에는 올해 이직이나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도 보여요. 이미 마음은 움직였는데 실행을 미루고 있었네요. 겁이 나서요. 지금 있는 자리도 편한 건 아닌데 나가자니 불안하고 그대로 있자니 답답한 상태예요. 이럴 때 무작정 뛰쳐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를 숫자로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새 수입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해요. 계산 없이 움직이면 불안이 커지고 계산하고 움직이면 용기가 생겨요. 가족 경제가 걸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벌어야 하고, 내가 챙겨야 하고, 내가 중심 잡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은 혼자 다 떠안지 마세요. 가족 안에서도 돈 얘기는 해야 해요. 이만큼 나가고, 이만큼 부족하고, 여기서 줄여야 해. 이렇게 말해야 해요. 혼자 끙끙대면 결국 몸만 상해요. 3번 분들은 올해 좋은 변화가 있어도 피곤함이 같이 올 수 있어요. 일이 들어오면 바빠지고 돈이 움직이면 책임도 늘어요. 그래서 건강한 루틴이 필요해요. 잠 줄여서 돈 벌면 오래 못 가요. 식사 거르고 일하면 금방 지쳐요. 돈 버는 몸도 자산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3번 분들에게 올해 필요한 말은 무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을 구조를 만드세요예요. 내가 계속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은 오래 못 가요. 일을 나누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거절할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일이 내울어도 내가 망가지면 소용없어요. 용광님이 마지막에 계신 건 큰 물기를 받으라는 뜻이지 물에 휩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3번 분들이 오래 해야 할 건 분명해요. 내가 파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금액을 정리해야 해요. 돈 벌고 싶다 에서 멈추면 안 돼요. 무엇으로 얼마를 벌 건지까지 가야 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받을 돈, 나갈 돈, 새로 만들 수 있는 돈을 종이에 적으세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숫자로 봐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연락 끊긴 손님이나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인 한 명에게 가볍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요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마지막으로 부엌이나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 올려 정성을 들여보세요. 생계가 움직이는 분들은 집 안의 입구와 먹는 자리가 중요해요. 3번 분들, 올해 안에 뒤집히는 건 동일과 자리예요. 기다리면 늦고 움직이면 작게라도 반응이 와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올해 안에 꼭 만들고 싶은 현실 목표 하나를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팩트만 말할게요. 올해 안에 큰 정리 하나 있어요. 피하고 있던 문제를 계속 덮어두면 더 답답해지고 직접 열어보면 생각보다 빨리 정리돼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은 마지막 카드가 아주 무겁게 떠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흑자가의 부적함이 끌린 이유는요, 말하지 못한 걱정을 오래 넣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 쓰던 문제가 있어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집 문제일 수도 있고, 일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지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맨 앞에 장막이 떠요. 장막은 가려진 거예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 내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 사실,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말, 혹은 내가 마음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못한 선택이에요. 4번 분들 올해 안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정리돼요. 모르는 상태로 불안해하는 게 더 오래 가요. 장막이 뜨면 무조건 남이 숨긴다고만 보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가린 것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안 본 척한 것.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이 일이 나한테 더는 맞지 않는다는 것. 이 집이나 이 자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 몸이 지쳤다는 것, 이런 걸 모른 척 했을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이 일이 계속 나를 갉아먹는다는 것도, 집 안 분위기가 나한테 편하지 않다는 것도, 내 몸이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인정하면 움직여야 하니까 미뤘어요. 올해는 그 미룸이 오래가기 어려워요. 장막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4번 분들 속에 넣어둔 말이 많아요. 말하면 너무 커질까봐,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고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올해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해요. 지난 흐름에 홍수마기가 떠요. 4번 분들은 큰일을 막으려고 버텼어요. 문제 커질까봐 참고, 가족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일 틀어질까봐 넘기고, 관계 깨질까봐 모른 척 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막아왔네요. 그런데 물을 계속 막기만 하면 둑이 약해져요. 어느 정도는 물기를 내야 해요. 4번 분들은 오래 더 막는 게 아니라 빼내는 쪽으로 가야 해요. 홍수마기가 지난 자리에 뜨면 그동안 위기를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애쓴 모습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막은 게 문제예요. 도와달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힘들다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눌렀고, 정리했어야 하는 걸 미뤘어요. 올해는 그 방식이 더는 잘 안 맞아요. 4번 분들 중에는 가족 안에서 중간 역할을 한 분도 있어요. 누가 싸우면 말리고, 누가 힘들다 하면 들어주고, 돈 문제나 집안 문제도 내가 신경 쓰고,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미룬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은 올해 내가 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막아준다고 모두가 고마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홍수마기는 큰 감정 폭발을 막아온 모습도 보여요. 4번 분들, 사실 몇 번은 터질 뻔했어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고, 눈물이 올라왔는데 참았고, 화가 났는데 그냥 방에 들어갔거나 자리를 피했어요. 이렇게 계속 막으면 결국 몸에 남아요. 목이 답답하거나 잠이 얕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할 수 있어요. 마음이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 소금이 떠요. 소금은 정하고 차단이에요.
4번분들 올해는 끊어낼 게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돈 나가는 구멍일 수도 있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소금이 뜨면 애매하게 두면 안 돼요. 딱 정해야 해요. 이 사람과 거리를 둘 건지, 이 습관을 줄일 건지, 이 공간을 정리할 건지, 이 일을 계속 끌고 갈 건지요. 4번 분들은 주변 말에 많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누가 한마디 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또 누가 붙잡고, 괜찮아지려 하면 옛날 일이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흐려졌어요. 소금은 그 흐림을 맑게 하는 거예요. 4번 분들 올해는 단순하게 봐야 해요. 나를 살리는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이 기준으로 보세요. 소금이 현재에 있으면 생활도 정리해야 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습관, 술이나 야식, 충동 구매, 끝없이 보는 휴대폰, 끊지 못하는 연락, 이런 것도 다 소금으로 봐요. 4번 분들은 사람 문제만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생활 전체에 피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작게라도 차단해야 해요. 밤늦게 오는 연락을 바로 받지 않는 것, 마음 불편한 사람의 소식을 보지 않는 것, 몸이 지친 날은 약속을 줄이는 것, 이런 게 현실적인 정화예요. 소금은 또 내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4번 분들, 내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 마세요. 상대가 힘들다고 해서 내 하루를 다 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소연한다고 매번 받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 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숨은 원인에 문살이 떠요. 문살은 경계예요.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에요. 사번분들 주변에 내 일에 관심은 많은데 책임은 안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언은 하는데 책임은 안 져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소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사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문살이 뜨면 말 조심해야 해요. 중요한 얘기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특히 아직 결정 안 난 일, 돈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는 말이 새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올해 사번분들은 입을 닫는 게 보호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을 사람 한두 명만 두세요.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설명할수록 더 지칠 수 있어요. 문살은 또 집안의 경계도 말해요. 내 공간이 제대로 없거나 내가 쉬어야 할 자리에 자꾸 누가 들어오거나 내 시간을 침범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번분들한테는 혼자 쉴 공간이 필요해요. 방 하나가 아니어도 돼요. 책상 한 칸, 침대 옆 작은 자리, 조용히 앉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해요. 내 공간이 없으면 계속 남의 감정에 휩쓸려요. 문살은 시선도 말해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 평가하는 느낌, 내 선택을 재단하는 느낌. 4번 분들은 이런 시선 때문에 결정을 미뤘을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할까봐, 가족이 서운해 할까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올해는 남 눈보다 내 삶이 먼저예요.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후반에 살풀이가 떠요. 살풀이는 눌린 걸 푸는 거예요. 4번분들은 마음에 쌓인 긴장이 몸으로도 올 수 있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괜히 예민하거나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이걸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 긴장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참기만 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4번 분들은 오래 감정을 풀 방법이 필요해요. 걷기, 청소, 글쓰기, 조용한 기도, 물건 정리, 상담, 믿을 사람과 대화, 뭐든 좋아요. 다만 혼자 사귀는 방식은 이제 안 맞아요. 계속 속으로만 삼키면 더 무거워져요. 살풀이가 뜨면 움직임이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더 꼬여요. 몸을 움직여야 풀려요. 걷고, 닦고, 버리고, 정리하고, 씻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내는 것. 이런 게 사번분들한테는 실제로 도움이 돼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풀어야 해요. 살풀이는 오래된 감정의 배출이에요. 사번분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안전한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종이에 쓰고 찢어도 되고 혼자 걸으면서 말해도 되고 방을 정리하면서 털어내도 돼요. 중요한 건 다시 내 몸 안으로 삼키지 않는 거예요. 삼키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옆에 신호동자가 떠요. 올해 사범분들한테는 신호가 반복돼요. 같은 말이 자꾸 들리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같은 사람이 계속 걸리거나, 어떤 장소나 물건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2번 이상 반복되는 건 확인하세요. 그냥 느낌으로만 불안해하지 말고 실제로 확인해야 해요. 전화해 볼 건 전화하고, 서류 볼 건 보고, 병원 갈 건 가고, 돈 확인할 건 확인하고, 사람한테 물어볼 건 물어보세요. 신호동자가 뜨면 미루면 커져요. 초반에 확인하면 작게 끝날 일을 미루다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4번분들 올해는 확인이 중요해요. 불안하면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없는 불안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둘을 구분해야 해요. 4번분들한테 신호는 꿈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오거나 같은 장소가 반복되거나 물이 넘치거나 문이 닫히거나 길을 잃는 꿈처럼요. 꿈을 무조건 그대로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반복되면 내 마음이 계속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꿈보다 현실 확인이 먼저예요. 신호동자는 연락으로도 와요. 갑자기 누가 연락하거나 반대로 연락이 끊기거나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문자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실로 보셔야 해요. 왜 연락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꼭 답해야 하는지 이걸 봐야 해요. 모든 연락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결실에 턱옷이 떠요. 턱옷은 자리 정리예요. 4번 분들은 공간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어요. 이사를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방 정리, 책상 정리, 침대 위치, 현관 정리, 옷장 정리, 오래된 서류 정리도 다 포함돼요. 특히 4번 분들은 오래된 물건에 마음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 불편한 물건, 전 사람과 연결된 물건, 실패한 기억이 붙은 물건, 쓰지도 않는데 못 버리는 물건, 이런 건 오래 정리하는 게 좋아요. 턱옷이 결실로 뜨면 내가 머무는 자리가 바뀌면서 일이 풀려요. 집 안 분위기를 바꾸거나, 일하는 공간을 바꾸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를 덜 가거나,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4번 분들 우는 공간과 연결이 강해요. 지저분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더 꼬여요. 공간이 정리되면 결정도 빨라져요. 4번 분들은 현관을 꼭 봐야 해요.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거나 택배 박스가 쌓였거나 오래된 우산이나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현관은 들어오는 자리예요. 막혀 있으면 마음도 답답해져요. 그리고 침대 주변도 보세요. 잠자는 자리 옆에 잡동사니가 많으면 머리가 쉬지 못해요. 4번 분들은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그냥 청소가 아니라 운 정리예요. 턱옷은 세 자리도 말해요. 4번 분들 중에는 이사, 자리 이동, 방 구조 변경, 직장 내 자리 변경, 가게나 작업 공간 정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올해는 내 몸이 머무는 곳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매일 보는 풍경이 내 마음을 만들어요. 마지막에 옥황상제가 떠요. 이건 최종 결정이에요. 4번 분들, 올해 안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선택 하나가 와요. 누가 대신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정해야 해요. 이 관계를 계속 둘지, 이 일을 계속 할지, 이 집이나 이 자리에 머물지, 이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결정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더 이상 남 눈치만 보고 미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뜨면 기준이 필요해요. 감정에 흔들리면 결정이 늦어져요. 4번 분들은 올해 내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말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나는 돈 문제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어디까지 희생할 건지, 이걸 정해야 해요. 4번 분들한테 올해는 정리의 해예요. 무섭다고 덮어두면 더 오래 가고 열어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보기 전의 상상이거든요. 막상 보면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이면 사람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상황이 바뀌어요. 관계로 보면 거리두기가 있어요.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친구라도 내 얘기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직장 안에서도 말 많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일로 보면 정리와 재배치예요. 내가 맡던 방식이 바뀌거나 공간이 바뀌거나 담당이 바뀔 수 있어요. 집 문제로 보면 이사, 방 정리, 가족 구성원의 변화, 생활 루틴 변화가 보여요. 돈으로 보면 새는 돈을 막아야 해요. 감정으로 충동 결제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쓰는 돈이 있으면 줄여야 해요. 몸과 마음 쪽으로는 미뤄둔 점검이 필요해요. 아프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래 피곤했던 분들은 체크할 건 체크해야 해요. 잠, 식사, 생활 리듬, 스트레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몸이 버텨줘야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사번분들이 올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나중에예요. 나중에 정리하지 뭐, 나중에 말하지 뭐, 나중에 확인하지 뭐, 나중에 쉬지 뭐. 이 나중에가 계속 쌓이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올해는 작게라도 지금 해야 해요. 큰 결정을 한 번에 못 하겠으면 작은 정리부터 하세요. 작은 정리가 큰 결정을 도와줘요. 옥황상제는 대충 넘어가게 두지 않아요. 올해 사번분들은 결국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를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정리하세요. 내가 먼저 기준을 세우면 덜 흔들려요. 남이 밀어서 결정하면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집안에서 오래 묵은 물건 하나부터 정리하세요. 큰 정리 아니어도 돼요. 서랍 하나, 가방 하나, 현관 하나, 침대 옆 하나,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올해 사번분들은 말이 세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기록할 건 기록하고 믿을 사람에게만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조금으로 현관 주변을 깨끗이 닦고 깨끗한 물 한 그릇 올려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피하던 일을 바르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신령님께서도 정성을 들이는 마음을 알아보실 거예요. 4번 분들 올해 안에 뒤집히는 건 정리와 결정이에요. 겁나서 미룬 일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다음 자리가 보여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올해 안에 꼭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나 문제 하나를 남겨주세요. 오늘 네 자리 모두 봤어요. 1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더는 속이지 않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명두가 앞에 섰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작은 신호가 오면 넘기지 마세요. 정리하면 생활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번 분들은 관계와 약속을 사실로 정리해야 해요. 매듭이 오래됐고 보자기 안에 감춘 말도 있었어요. 올해는 말보다 기록이에요. 문자, 메일, 날짜, 금액, 조건, 이걸 남겨야 덜 억울해요. 3번 분들은 돈과 자리 쪽이 움직여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쪽이 아니에요. 알리고, 말하고, 지원하고, 연락해야 해요. 작은 돈이 먼저 오고 그 작은 기회가 다음 문을 열어요. 4번 분들은 정리와 결정이에요. 가려진 걸 열어보고 지저분한 공간을 치우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해요. 올해는 내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남이 대신 정해주지 않아요. 올해 안에 뒤집히는 운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만 오지 않아요. 내가 볼 건 보고, 말할 건 말하고, 끊을 건 끊고, 받을 건 받아야 해요. 그래도 너무 겁내진 마세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 안에서 준비가 시작된 분들이에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안내 천천히 보시면 돼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한 분들만 마음 닿을 때 오시면 됩니다. 오늘 풀이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 한번 보태주세요. 댓글에 고르신 번호와 올해 안에 꼭 뒤집고 싶은 일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풀이에서 또 뵐게요.